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미국의 제재 이후 구글 등 주요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한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3%,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7%, 나스닥 지수는 1.4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신발 업체들이 관세 품목에서 신발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신발 업체 170여 곳은 서한에서 신발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없이 고용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경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정책 당국자들은 강한 고용 시장을 유지하고 물가를 낮게 유지하면서 미국의 경제 확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1일 4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0.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이 4.1% 올랐고 기름은 전월 대비 9.9% 떨어졌고 전년 대비로는 34.2%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이 205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서 702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700선마저 위태해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8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오면서 우리 시장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어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장중에 환율 시장에 구두 개입하면서 1,200원을 바짝 줬던 원달러 환율은 1,194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 증시 약세였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구글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펙이 다른 주요 산유국들과 함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감산을 올해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한국 상장사들이 4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이 실적을 고려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미국 S&P 500보다 오히려 비싸진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시장에서 때이른 대선전이 격렬하게 펼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하락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전일 미국 이 시장 하락,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여파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증시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3% 하락한 25,679.90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67% 하락한 2,840.23,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1.46% 떨어진 7,702.38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전일 국내 시장도 코스닥 이 시장이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 지수가 이 다우지수나 S&P보다 훨씬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화웨이의 제재와 관련된 이 무역 협상 관련 상황과 그리고 중동 지역의 이런 긴장감들이 시장에서 이 약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었고, 미 상무부에서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미 당국의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 미국 기업인데 이 미국의 명령을 받지 않고 화웨이와 거래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간 큰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이전이 필요한 부문에서 화웨이와 비즈니스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 인텔과 퀄컴, 브로드컴 등도 자사 임직원에게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는 보도가 더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반대로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 거래 제한 소식이 이어지자 중국에서는 아이폰 등 미국 제품 불매 움직임 기류까지 나타나면서 사실은 계속 악순환이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주가를 좀 많이 미쳤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기업 경영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의 첫 번째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퀄컴 주가가 6% 급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그리고 램 리서치가 5.4% 하락을 했고요. 자일링스 3.56%, 그리고 인텔이 거의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알파벳도 한 2%, 애플이 3% 정도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애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이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불매 움직임에 대한 우려에다가, 그리고 HSBC가 무역 전쟁 심화를 이유로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이러면서 좀 하락을 했었고요. 이 반도체 제일 많이 떨어지면서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종목들도 1% 넘게 섹터별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G 인프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이 스카이웍이라든지 커버 이런 종목들도 3에서 4%, 그리고 게임 업종들도 4에서 6% 정도, 블리자드가 한 6% 빠졌고요. EA가 4.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여기는 또 중국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좀 제기가 됐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미국 국채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점점 갈등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한, 미국에서는 중국 관련한 종목, 중국에서는 미국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했던 종목들은 합병이 승인된 스프린트가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통신업종 등이 1% 좀 넘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단기간 내에 완화하지 않을 것이나 우려감이 상당히 좀 강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지는 못하는,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뭐 굉장히 좀 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트위터에서 이란이 싸우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발언을 좀 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제 지표까지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4월 전미활동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3월은 소폭이지만 0.05로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고, 그리고 빅스 지수도 사실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19% 상승하면서 16.31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뭐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10%대 초반에서 움직였다가 이제 빅스 지수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까지도 좀 지수까지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화웨이였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 30분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의 이 계열사들의 미국 내 거래를 90일간 임시 허용할 예정이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네, 사실은 이 지난주였죠.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서로 이제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6월 초까지 좀 유예 기간 뒀던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웨이 직접적으로 바로 금지해버리게 된다라면은 화웨이뿐만 아니라 뭐 오늘 전일 밤이었죠. 미국에서 하락한 그런 이 애플 포함한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사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여지는 좀 남겨두되 지금 미국의 뉘앙스, 미국의 의지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체결하자. 그러니까 굽혀라라는 의지는 보여주되 이 당장의 충격은 조금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은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웨이 얘기 뭐 계속 같이 좀 드리겠는데요. 이 화웨이 금지 명령 나오면서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의 대표적으로 뭐 구글이 화웨이와 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화웨이폰 뭐 벽돌폰 되는 거 아니냐, 이 앱들을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에서 나오는 부분들, 안드로이드 계열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된다라면 화웨이에서는 뭐 자체 이 OS를 사용을 해서 뭐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체 OS를 사용하면 그 OS를 사용하는 사람들밖에 생태계 구축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생태계 구축이 된 것은 뭐 iOS, 애플 쪽이랑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계열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화웨이 자체적으로 사실 생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 이 점유율 압도적으로 1위이고 사실 중국만 하더라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업이 충분히 운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화웨이 전체적인 매출이 중국 반 그리고 수출 반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수출 부분에서는 뭐 분명히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수출 물량 부분들에 있어서는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화웨이도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출시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조금 머뭇거릴 수도 있고 출시가 좀 늦춰질 가능성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국내 영향까지도 같이 살펴본다라면은 LGU 플러스가 통신 장비, 지금 화웨이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통신 장비와 그리고 휴대폰입니다. 이 둘 중에 이 양대 산맥 중에 통신 장비가 사실 5G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화웨이인데요. 화웨이로부터 통신 장비를 도입을 하려고 도입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고 이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 LGU 플러스도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조치가 직접적으로 LGU 플러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5G 장비 조달에도 화웨이의 장비를 LGU 플러스가 수입을 하는 게 뭐 미국에선 아직까지 이 제재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화웨이에서도 3개월치 정도는 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좀 전에 속보 들어온 대로 90일 정도 유예 기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겠지만 사실 이 미국의 제재가 강력하긴 강력하거든요. 지금 그 GT가 거의 부도가 날 뻔했었죠. 그 미국 정부로부터 스파이 혐의를 받던 이 GT가 2018년 작년 이맘때쯤 됐었는데 그때 이제 벌금이 1조 5,500억이 벌금을 물고 그리고 경영진 교체를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났는데 이 제재에서 벗어나기 직전에 사실은 거의 부도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화웨이 뭐 계속 강력하게 나아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 화웨이에서도 어느 정도 좀 대책을 좀 세워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점유율에서 화웨이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좀 반사 이익을 보게 될까요? 네, 지금 화웨이가 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고요. 그리고 3위가 애플인데요. 이 금년 안에 사실은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뒤집을 가능성 뭐 거의 100%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했었는데 화웨이의 이런 미국의 제재 부분들이 있다라면 성장하는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언젠가는 화웨이가 삼성을 뒤집을 텐데 그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이 조금 뒤로 밀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저가폰에 있어서 이 화웨이가 이 가격 경쟁력 훨씬 우월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낮은 폰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이 된다라면은 이 화웨이의 점유율은 뭐 계속 올라와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제치게 되겠지만 이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삼성이 그래도 시간을 좀 벌고 삼성에는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화웨이의 판매량이 크게 줄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 미국의 그런 제재들로 인해서 화웨이 스마트폰 사용을 했을 때 3개월 뒤에 이 안드로이드를 못 쓰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구글을 사용을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게 된다라면은 화웨이 스마트폰은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 충분히 받을 만하고 삼성전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사이익 뭐 충분히 올만하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업체이니만큼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화웨이의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부분들 타격이 있을 뭐 어느 정도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삼성 스마트폰보다는 사실 디스플레이 업체들에서는 TV가 조금 더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뭐 현재까지 아직 화웨이가 뭐 확인이 되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고 크게 봤을 때는 좀 영향이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도 화웨이로 가는 물량만큼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만 화웨이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뭐 메인이 아닌 만큼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이 다른 주요 산유국들과 함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감산을 올해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 의견을 시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동 긴장보다 오히려 원유 공급관이 더 우려된다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이 수요와 공급 중에 어느 쪽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공급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면 당연히 원유의 소비량도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겠는데 지금은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적으면 그냥 올라가는 공급 우위의 그런 시장, 공급이 가격 결정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시장인데요.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다른 주요 산유국들과 함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감산을 올해도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를 했는데요. 중동의 이런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고 이제 이 오펙과 기타 산유국 부르는 오펙 플러스가 이런 합의가 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오펙 국가들은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증산을 하면서 4분기에 유가가 급락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죠. 칼리드 알팔리 장관이 회의 후에 기자들에게 산유국들은 앞으로 수주에서 수개월 더 현재의 산유량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유가가 현재 런던 시장에서 배럴당 $70를 넘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유가 안정이 최우선이고 증산은 쉽게 결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이 러시아 에너지 장관인 알렉산데르 노바크는 다소 다른 시각을 좀 보였는데 앞으로 수요와 공급 전망이 감산 여부를 좌우할 것이며 공급이 부족할 경우 증산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은 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시각이 지금 반대 모습을 반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두 사람의 시각 차이는 아직까지도 글로벌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모습들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 증산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에너지 장관 칼리드 알팔리의 말처럼 증산은 현재로서는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참 5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식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국내 시장의 경우는 국내 문제도 첩첩산중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를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참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기분 좋은 일이라고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죠 국위를 선양하면서 해외에서 좋은 소식을 주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뚜렷한 사항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좀 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다시 말해서 좀 더 여유롭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5월 21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자, 5월 21일 이재광의 그 나침반 이슈를 말씀드리기 앞서 한마디 드리는 거. 오늘은 유구무언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예, 참 이분 있을 때 할 말은 없는 그런 증시입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주식시장은 상승의 확률과 하락의 확률이 5대5가 아니라 상승의 확률은 33%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다수는 그렇죠? 조금 더 때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구무원이라면 오늘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더 여유로움을 갖고 접근하자 이런 전략으로 임하시기 바라고요. 조급함은 화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물론 엔딩은 안 좋았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아마 추세 매매의 최고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물타기에 너무 현혹된 것은 아닙니까? 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세 매매라는 것은요. 물타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말에 의하면 불타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물타기라는 것은 매수한 가격보다 하락하면 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해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타기라는 뭐냐? 매수했는데 올라가 또 매수, 또 올라가 더 매수하는.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상승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을 이분은 추세 매매의 정석이라고 꼽았습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은 어떠냐? 예, 굉장히 어려운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시장이 그렇죠?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이미 추세가 꺾였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접근하는, 좀 더 때를 더 참고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분석이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상장사들이 이 4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이 실적을 고려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미국 S&P 500보다 오히려 비싸진 상태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 국내외 리포트들이 아주 안 좋은 소식 계속해서 연일 나오고 있죠. 자, 한 번 더 죽이는 것이 아니냐. 개인 투자가들이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지난해 연말 올 연초부터 세계 증시가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뒤로 한 채
부정한 채 오히려 올해 들어서 연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는 지난달까지 사상 최고치를 서슴없이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에 급등하고 있던 선진국 지수 다소 이탈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증시도 올라갈 것이다 하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진단은 선진국 증시, 주요국 증시가 올라갈 때 국내 증시가 못 올라간 이유가 있다. 그만큼 국내 경기 판단, 기업들의 실적을 판단해 본다면 지금의 상승도 대견한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4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기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안 좋고요. 계속해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증시,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 상승폭이 올해도 현재까지 덜했지만 작았지만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오히려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올 들어 상승률은 0.24%, 거의 상상하지도 못했죠.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가 2055입니다. 2055.71. 올해를 시작했던 시초가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인지? 2019년도 를 시작했던 시초가가 얼마예요? 2050포인트였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올림폭이 전혀 없죠. 올림폭이 전혀 없습니다. 시초가가 2050.55로 시작했습니다. 5포인트 올랐어요, 이때까지. 떨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을까. 이제 오히려 시초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요국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20% 이상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내 주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하는 논리를 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전망치를 감안해 본다면 대한민국 주시장이 오히려 선진국 주요국 증시보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이 나옴으로써 투자자들의 아픔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이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한국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다소 오류가 있다 하는 표현을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설사 반도체 비중 오차에 따른 그 오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장사의 실적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전락에 대한 불투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리고 추가 부진이 예상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주당 상장사들의 주당 순이익을 본다면요. 대한민국 증시가 약 10% 정도 하향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두 자릿수의 그 주당 순이익이 하향 전망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만이나 타이나 일본도 우리의 인접 국가인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 정도 하향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리고 독일도 영국 같은 경우도 한 2%에서 한 3% 사이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인도는 오히려 주당 순이익 전망이 미국은 4.9% 그리고 중국은 2.8% 인도도 2.9% 특히 이번에 모디 총리가 선임의 확실심에 따라 어제 인도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이 주요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증시도 있고 글로벌 평균으로 본다면 한 1.7% 정도 상승 전망이 예상된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10%대의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예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애널리스트의 전망 자체라는 것이 사후 약방문 격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은 역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 단순히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최근에 때이른 대선전이 격렬하게 펼쳐지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정치 테마주 한번 투자해볼 만할까요? 자, 앞서서도 제가 투자 격언을 말씀드리면서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격언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선 테마주도 지금 국내 정치는 뚜렷한 이슈가 없어요. 뚜렷한 테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내년 대선 앞둔 시점에서 대선 테마주들이 증시에 활기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 투기 세력까지 가세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면서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 수익률을 올리지 못한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현혹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론은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저는 앞서서도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뉴스가 거짓은 아닙니다. 팩트는 팩트예요.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메모해 두셨다가 짧게는 한 3, 4일 후에 길게는 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1주에서 2주 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좋다. 정치 테마주는 더군다나 이거는 실적이 전혀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단순히 진짜 테마주예요. 어떤 단기 흐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여당과 야당의 대권 후보라 하고 알려지고 있는 아직 현재까지는 여당의 이낙연 현 총리하고 야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 대선 테마주 대표 주자로 부각되면서 이들 관련해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 대표와 그리고 총리와 형제간이 그 계열사 대표더라. 그리고 야당 대표와 동물이나더라. 이런 소식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 참 그걸 믿고 저는 투자하는 것 자체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테마주는 일부 투기권 세력에 의한 어떤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아예 거기에 관심 끄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그리고 굳이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초단기 매매로 하시고요. 비중을 철저하게 줄이시기 바랍니다. 왜?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감내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최근에 무혐의로 풀려나신 이재명 지사라든지 유시민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회자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투자자분들께서는 저는 오히려 이들 정치 테마주는 특히 무시하시면서 아예 관심을 밖에서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굳이 단기 매매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비중을 축소시킨 가운데 초단기 매매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 단기 특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뚜렷한 호재가 없다 보니 이렇게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최그 의상을 보니까 너무 정열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중시가 이렇게 좀 불같이 타올랐으면 좋겠다. 아주 밝은 빨강색. 제가 좋아하는 색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염원이 저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요국 증시 한번 차트를 일봉 차트를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죠. 먼저 다우존스 공업지수 한번 차트 한번 준비되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요,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벌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아주 무삭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달까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최근 일주일, 2주일 동향을 보면은요,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보다는 지금 하단으로 횡보선을 쭉 거놨네요. 이때. 그러니까 지지선,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지지선 라인이 얼마냐면은 25,300포인트 라인입니다. 오늘 새벽 끝날 뉴욕 증시가 25,670포인트예요. 370포인트 이상만 붕괴된다면 이게 이탈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추세는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증시는 25,300포인트가 붕괴돼야 추세가 이탈인데 아직은 여유는 좀 있습니다만 상승하기에 위에 놓여져 있는 고점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지금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상해 종합지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상해 종합지수는 시초가는 미국 증시가 좌우하고 장중 주가 흐름은 중국 증시가 국내 시장을 좌우하죠. 그러니까 이 상해 종합지수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해 종합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상해 종합지수는 직전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상해 종합지수도 사실 지난달까지 상승이 마무리하고 5월 달 들어서는 오히려 추세 하락 반전 가능성도 크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접한 니케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뒤로하고 그렇죠. 1,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부럽긴 한데. 근데 주가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나오는 것이 일본 니케이 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어때요? 이미 지난달 말부터 하락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조금 반등하는가 싶었습니다만 급락했다는 반등치고는 반등 탄력도가 너무 약해요. 오히려 추가 상승보다는 횡보라든지 조정의 가능성이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대한민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자, 제가 왜 이걸 먼저 보여드리냐면 이미 앞서서도 지난달부터 국내 증시는 박스권 틀에 갇혀져 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하단 지수는 2050, 상단은 2300이다. 그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2050에 근접한다면 단기 반등 국면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2050에 근접할 때마다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화면 한번 보세요. 반등 탄력도가 너무 약하고 오히려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를 밀리는 음봉의 모습이 3일 연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떴다가 밀려버린다는 얘기. 미국 증시가 상승해서 국내 증시는 이렇다 할 상승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상승 시 대기 매도 물량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저점의 하단 지지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물타기라든지 매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국내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에서도 보다시피 여전히 이거는 오히려 이제는 박스권의 하단 붕괴의 가능성도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차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왜 제가 오늘의 투자자를 말씀드리기 앞서 전 세계 주요국의 증시의 흐름을 보여드린 이유를 여러분 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그동안 전 세계 시장을 이끌었던 미국 시장도 추가 상승의 부담이고요. 추세 이탈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중국을 포함한 일본 증시도 그렇죠. 부담의 모습으로 오히려 하락 반전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현 상황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조정 내지 횡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전 세계 시장이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유부무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오늘의 투자 전략 살펴보죠. 먼저 오늘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죠. 뭐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1원 50전 하락은 했어요. 하락한 폭, 움직인 폭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고공행진이에요. 1194원 20전입니다. 1194원 이 환율 가격대에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194원 20전에서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고정돼 버린다.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한 달 내내 1194원에서 환율이 고정된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 갈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환율 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없이는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한번 점검을 하죠. 첫 번째. 자, 미국이 지난 15일 날 화해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 어제 중국 증시 모두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구글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지지하면서 화웨이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통신 대란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구글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국 기업들을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던 무역회담 가능성이, 협상 가능성이 이제 악화일로로 치닫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 기점을 해서 계속 연준 의장들의 연설이 계속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 가능성도 적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오히려
화웨이 사태로 인해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각 주마다 연준 의장들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보다는 22일 날 있을 FOMC 회의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좀 긴장 상태죠. 자, 미국의 항모 전단이 중동으로 떠났죠. 그래, 이란과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이거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유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반EU 정당들이 득세를 보이면서 EU 연합이 그렇죠, 붕괴 와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증시에 커다란 경제에 커다란 악재를 적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EU의 유럽연합의 의회 선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먼저 이번 주에 체크할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국내 주식시장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이라면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렇죠? 하지 마라. 쉬어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나마 한다면 이미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수와는 전 상관없이 단기 매매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급락시에 한해서 초단기 매매만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선수급들만 프로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 진짜 메인 잡이 있으시면서 사이드로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도 저한테 문의 전화를 주신 분이 많았는데 자, 그러면 이사가 보기에는 그렇죠? 어느 시점이 돼서 국내 시장이 그나마 안정될 것으로 보이냐? 매수 타임은 언제 정도 잡아가는 게 좋겠느냐 하는 질문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번 주도 아니고요. 다음 주 주중반 이후 5월 말이나 6월 초는 돼야 그것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시기적으로 보내고 있고 요즘같이 하늘도 어제 보니까 여의도 하늘도 너무 맑더라고요. 완전히 청명한 모처럼 만에 가을 하늘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그냥 주식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도 매매 자체는 좀 자제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여유음으로 현금 비중을 좀 더 여유롭게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